네, 5년 전이죠. 2016년 우리나라의 두 번째 법정 공용어가 탄생한 사실을 아시고 계시나요? 바로 한국 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손짓을 뜻하는 수어가 아닌 보이는 언어를 뜻하는 수어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수어는 유일한 시각적인 언어이고요. 그렇기에 비장애인도 나이가 들어서 청력이 떨어지면 수어로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수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이미 수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더워 할 때도 덥다 할 때도 손으로 부채질하는 몸짓이나 춥다 하면 몸을 좀 웅크리는 것도 수어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청각장애인의 언어라고 조금 어렵고 멀리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언어로 이제 받아들이고 배워보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이 수어를 배웁시다도 여러분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수어를 배웁시다를 진행하게 된 박미의 수어통역사입니다. 앞으로 이 시간 매주 수요일 2시에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첫 곡으로 저희 시그널 음악이기도 하죠. 국제수어를 퍼포먼스로 해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의 퍼미션 투 댄스를 듣고 오겠습니다. It's the thought of being when your heart's just like a drum, beating louder with nowhere to guard it. When it all seems like it's wrong, sing along to Elton John and to that feeling we're just getting started. When the nights get colder and the rhythm starts to falling behind, Just dream about that moment when you look yourself right in the eye. Then you say, I wanna dance, the music's got me going and nothing that can stop how we move. Yeah, let's break our plans and live just like we're golden and rolling like we're dancing fools. we don't need to worry, just when we fall we know how to land. Don't need to talk the talk, just walk the walk tonight. Cause we don't need permission to dance. There's always something that's standing in the way, but if you don't let it phase you, you know just how to break. Just get that right vibe, yeah. Cause there's no looking back. There ain't no one to prove we don't got this on lock, yeah. The wait is over, the time is not, so let's do it right. Yeah, we'll keep going and stay up until we see the sun rise. And we say, I wanna dance, the music's got me going and nothing that can stop how we move. Yeah, let's break our plans and leave just like we're golden and rolling like we're dancing fools. we don't need to worry, cause when we fall we know how to live. Don't need to talk the talk, just walk the walk tonight. Cause we don't need permission to dance. No, we don't need permission to Well, let me show you that we can keep the fire alive. Cause it's not over till the summer. Say one more time. I wanna dance, the music's got me going and nothing that can stop how we move. Yeah, let's break our plans and live just like we're golden and rolling like we're dancing fools. Like you're dancing fools. We don't need to worry, 'cause when we fall we know how to land. The talk, just walk the walk tonight. Cause we don't need permission to dance. 네, 방금 들었던 노래에서는 BTS 퍼미션 투 댄스인데요. 여기 안에서 특별한 안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에서 안무 중에서는 국제수화로 즐겁다, 춤추다, 평화라는 동작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수화를 활용한 퍼포먼스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배우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에서 나오는 부분에서는 춤 즐겁다가 이렇게거든요. 네, 즐겁다. 그리고 춤추다는 또 손 위에 이렇게 해요.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 평화 같은 경우는 손을 위로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네, 이 부분을 아마 좀 보시고 유튜브에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 부분이 어떤 거였구나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앞에서 배우셨던 분이 계시는데요. 네, 혹시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수어를 배웁시다의 박진희 PD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수어를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선생님께서 네. 어떻게 수어 통역사가 됐는지 궁금한데 혹시 이 질문에 답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제 부모님이 청각장애인 분이셔서 저는 이제 코다라고 하죠. 네. 코다면서 이제 코다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농인 부모. 청각장애를 가진 농인 부모의 자녀를 가리키는 말이 이제 코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옹알이를 보통 아빠 이렇게 하고 엄마 이렇게를 하는데 저는 옹알이를 수어로 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수어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아기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거를 청각으로 듣잖아요. 듣고서는 하고서 아빠라고 엄마가 이제 얘기를 하면 엄마를 따라하는 것처럼. 그래서 청각장애인 부모님도 똑같아요. 똑같이 뭐 그 부분을 엎드려서 이렇게 아기 때부터 쳐다보고 있었나 봐요. 부모님이 대화를 하는 거를.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지켜보다가 자연스럽게 저도 수어를 이제 우리 아빠라는 말보다는 아빠라는 거보단 요렇게 아빠를 먼저 배웠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라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냥 통역을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된 거죠. 통역을 전달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또 우연치 않게 이제 수어통역 센터라는 그 자리가 나와서 한번 지원을 해볼까 하고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사실은 이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왜냐면은 제가 고민하게 된 계기가 정말 이제 저도 이제 이 참다가 수많은 이 힘든 시간을 참다가 한 번은 반항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 반항을 하기 시작. 내가 왜 이걸 다 통역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농문화, 농세계와 우리 비장애인의 세계에서 중간에서 많은 그런 괴리감을 많이 느꼈던 거예요.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비장애인인가? 이 문화에 익숙해져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이 농문화에 익숙해져야 되는 건가? 이게 현실에서도 헷갈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나는 수어 다시는 안 할 거야. 나는 크면 20살이 되고 자립을 하게 되면 나는 수어는 안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안 했다가 그렇게 했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 기회가 이제 아버지의 지인을 통해서 그 기회가 찾아왔어요. 이제 그래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수어통역센터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아버지의 지인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길래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보령시 수어통역센터장을 맡고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그 건너 이제 홍성군 수어통역센터라고 거기 우연찮게 공고가 나서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된 거죠. 왜냐하면 가족끼리는 같이 근무를 할 수가 없는 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홍성을 가게 됐어요. 홍성을 가게 돼서 항상 일상 수어만 배웠던 내가 전혀 이쪽에서 전문적인 수어를 내가 몰랐던 거죠. 그래서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수어를 많이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전문 용어, 뭐 정치 용어 이렇게. 그러면서 하다가 이제 원래는 아버지가 점점 무뚝뚝해지셨었는데 제가 이쪽 분야에 같은 분야에서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되게 표정이 더 밝아지셨어요. 오히려 더 이야기하는 시간도 더 많아지고
제가 이 일을 하는 걸 더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다 보니까 사실상 내가 이 일을 그래도 내가 장년대 네, 내가 장년대 이 부분을 내가 의사소통을 수어통역센터는 사실상 주 5일밖에 운영을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주말에 뭐 혹여나 문제가 생기거나 밤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었을 때 뭐 수어통역사한테는 말하기 뭔가 부끄럽고 뭔가 그런 게 있으면은 가족인 이제 딸에게 더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평생 수어통역사를 내가 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하게 된 것 같아요. 듣다가 약간 궁금해지는 점은 이제 전문적 수어라고 했는데 이제 일상 수어랑 전문적 수어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전문적인 수어는 일단은 뭐 재판, 네,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법적 용어를 알아야 되죠. 법적 용어를 좀 우리 청각장애인 분들한테 풀어서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어려운 용어다 보니까 그 부분을 그대로 얘기를 해드리면 그게 뭐지? 이렇게 하시는 게 많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그 정치 용어나 아니면 이제 뭐 각기 뭐 관공서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은행이나 뭐 거기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을 이제 많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네. 이제 직장인들은 9시부터 6시 평일에만 일을 하는데 주말에도 이렇게 대기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어떤 점에서 대기를 하는 건지. 우리 농아인 분들이 이제 살면서 뭐 요즘에는 장애인 콜택시도 많이 활용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장애인 콜택시를 호출을 하려면 수어통역사한테 연락을 해야겠죠. 그래서 예약을 또 잡아주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사고가 나게 되거나 차량 이제 교통사고가 나게 되거나 아니면은 긴급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일단 전화가 와요. 그래서 다급한 상황이면 달려가야죠. 가서 그 상황이 끝날 때까지 곁에 있다가 해결이 다 되면 그때 이제 다시 집으로 가죠. 이 긴급 상황 전화하다가도 생각나는데 제가 네. 이제 수어에 대해서 유튜브로 좀 배웠을 때 네네. 그 사람들이 이제 영상 통화를 한다 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영상 통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상 통화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요. 보통은 우리 영상 통화 어플이 있거든요. 영상 통화 어플로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페이스톡을 건다거나 아니면 문자로 보낸다거나 네. 뭐 그런 식으로 네. 네. 전화가 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다음 곡 노래 듣고 와야 하는데요. 다음 곡은 어떤 곡이죠? 위키미키의 버터플라이입니다.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유해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네, 정말 희망찬 노래네요. 앞서 저희의 수어 통역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 이 라디오를 듣는 청취자와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혹시 수어 통역사는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수어 통역사는 일단은 저희 비장애인 분하고 소통을 하려면은 청각장애인 분들이 수어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수어랑 국어랑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청각장애인 분들이 수어로 얘기를 해주시면 그 수어를 제가 비장애인 분들한테 국어로 번역을 해서 전달을 하고 또 반대로 비장애인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그거를 또 국어를 수어로 번역을 해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수어 통역사를 하면서 뭐 겪었던 일화 같은 것도 들을 수 있을까요? 아, 일화요. 네. 일화로 따지자면은 여러 가지 많기는 한데, 네, 좀 화났던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관공서를 한번 방문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청각장애인 분들을 모시고 갔는데 그 담당 공무원이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제 소통이 이렇게 3자로 가는 것도 번거롭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이 이해를 못 하시고 하니까 그걸 왜 이렇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답답해서 얘기를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제가 민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중간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민원인 분을 눈을 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뭐 민원을 하러 간다고 하면. 근데 저를 보고 얘기해요. 그럼 이분은 투명 인간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분의 눈을 보고 이분한테 얘기를 하세요. 저는 중간에서 통역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야지 약간 아차 싶어서 다시 또 보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화가 났던 부분도 있고 또 뭐 뿌듯했던 경험으로 하자면은 뭐 긴급 상황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해결이 됐을 때 그때 조금 고맙습니다라고 농아인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또 그 나름대로 좀 많이 뿌듯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좀 반대로 이제 비장애인 분들이랑 하면서 네. 좀 이런 겪었던 일화도 있을까요? 비장애인 분들하고 겪었던 아니요. 일화요? 네. 어떤 일화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뭔가 아니 아까 방금은 이제 눈을 마주치고 얘기를 하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장애인분들과 얘기를 할 때는 좀 어떤 부분에서 요청하고 싶다거나 그런 점은 있나요? 비장애인 분들한테요? 네. 비장애인 분들한테는 일단은 그거 하나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눈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보고 해당 당사자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대화가 안 통한다는 그런 눈치 그런 걸 안 주셨으면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혹시 비장애인 분들 말고 장애인 분들하고 했을 때 뭔가 또 겪었던 일화가 있을 것 같은데. 장애인 분들랑 겪었던 일화요. 약간 실망이 있을 때도 있고 클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하는 때가 있는데 사실 수어통역사로 이제 근무를 하면서 농인분들을 상대로 이제 제가 통역을 전달을 하는 입장인데 가끔씩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네가 우리 때문에 돈 벌고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우리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때 살짝 제가 많이 도와드렸는데 이렇게 하고 많이 이렇게 해드렸는데 우리 때문에 니네 먹고 사는 거야. 이렇게 한순간에 갑자기 확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시니까 살짝 여기서 나는 뭔가 그런 부분들을 느낄 때도 있고 그리고 다른 때는 뭔가 이제 관공서에 방문을 하게 되면 나는 이걸 하려고 이제 신청을 하러 간다거나 신청을 하게 되면 미리 이제 무슨 갖춰질 서류들을 물어보잖아요. 전화로 관공서에.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서류들을 준비해서 가요.
가기 전에 이제 뭐뭐뭐뭐 이렇게 해서 이 기준에서는 만약 이 기준에 해당이 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야 나 돼. 근데 못 믿겠으니까 가서 확인해 보자. 그렇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왜냐면은 이분들은 내 눈으로 안 봤잖아요. 그냥 청각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안 들려서 내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는 안 돼.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그 현장에 가죠.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기준에 못 미쳐서 이제 기준 미달이어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라고 담당 공무원이 얘기하면 내가 왜 불가능해? 이러면서 너가 통역을 못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하면서 뭐라고 하세요. 네. 그러면은 저는 100번 1000번이고 해드리고 싶죠. 해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약간 조금 허탈한 그런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좀 통역을 또 하면은 일이 잘 됐으면 또 통역사가 잘한 거고 그리고 통역을 못하면 이게 자기 기준에서 해결이 안 되면 이 통역사는 이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됐더라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또 얘기를 해요. 그런 오해를 받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네네.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비장애인과 장애인과 하면서 다양한 감정을 겪고 일화를 겪었는데 그럴 때마다 본인이 이렇게 대처하는 방식이나 네. 다스리는 방법이 있나요? 다스리는 방법은 네. 제가 비 오는 날씨를 좋아해요. 네. 비 오는 날씨에서 차 안에서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조금 차분하게 내려놔요. 아니면 뭔가를 노래를 듣는다거나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감정을 내려놓죠. 그러면서 조금 감정 해소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사람한테 이제 뭔가 그러려니 하는 감정도 생기나요? 그냥 제 네. 마인드 자체가 이쪽에서 일을 하면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네. 뭐가 안 되면 그럴 수 있지. 이게 생긴 것 같아요. 되게 진짜 이런 생각을 하기까지의 근무가 혹시 몇 년 정도? 제가 한 근무로 따지자면은 한 4년 반 정도 되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쪽 세계 청각장애인 농문화 세계에 있던 거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있는 거죠. 한 네. 26년 됐네요. 네. 뭔가 이런 정말 차분하게 놓고 네.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정말 너무 어른스럽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러면 혹시 이 수어 통역사를 하면서 갖게 된 직업병도 있을까요? 직업병이요? 자꾸 손을 자꾸 써요. 이제 손을 분명 안 써도 되는데 자꾸 손을 쓰고 표정도 지금 사실상 보면 눈이 되게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웃다가 안 웃다가 그리고 정색감을 한 번에 확 정색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표정 변화하고 네. 손짓을 좀 많이 쓴다는 그런 직업병? 네.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장점인 것 같다 싶은데 어떤 때 보면 약간 산만해 보일 때도 있고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죠 아무래도. 네. 혹시 이런 직업병을 갖고 있다고 언제 느끼게 되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는데 주변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주변 지인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수어 통역사 수어를 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말하는데 왜 자꾸 손을 써? 뭐 이렇게 나 손 안 썼는데 지금 봐 손 쓰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도 뭔가 대화를 할 때 손을 많이 쓰는 게 좀 인상 깊었던 게 그 연예인 신동엽이 네네. 자기 가족분들 중에 한 분이 네. 형이 청각장애인 네. 분이세요. 그래서 좀 방송을 할 때 이 몸짓을 좀 크게 한다. 그게 되게 인상이 깊어서 네. 그걸 보고 나서도 뭔가 많이 이런 식으로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네. 아마 신동엽 씨가
자주 이제 이쪽 농문화에 많이 나타나세요. 그런 자기 형에 대한 일화를 많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네. 형 때문에 수어를 가족이 다 배우고 음. 그랬다는 일화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아무래도 그런 걸 봤을 땐 좀 음. 다른 분들도 저렇게 우리 가족도 만약에 내가 청각장애인이고 우리 부모님이 그냥 비장애인이었을 때 과연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을까? 나를 위해서 수어라는 언어 자체를 배워보려고 노력을 해주셨을까? 그런 의문도 갖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이어서 다음 코너는 수어 관련 Q&A를 할 건데요. 네. 그래서 노래를 엠플라잉의 에스크를 뽑아왔어요. 네네. 다음 곡은 엠플라잉의 에스크 듣고 올게요. 어두워진 내 맘이 또 웃나요. 그리워진 내 맘이 또 웃나요. 문득 생각나 너의 향기 또 차갑던 공기도 난 괜한 빛으로만 내게 남는지 내겐 익숙했던 그리워했던 그 사람 아직도 나 혼자 못난 널 기억할까 내겐 내가 남아있을까 어두워진 내 맘이 떠나요 이게 마지막인 걸까 그리워진 내 맘이 떠나요 돌아가고 싶은데 내 맘 그게 잘 안 돼 널 억지로 비워낸 자리에 누군가로 메워내 자꾸 떠올리지만 제발 생각하지 마 물은 또 가지지 마 오지랖 좀 떨지 마 문득 생각나 너의 향기 또 차갑던 공기도 난 괜한 빛으로만 내게 남는지 내겐 익숙했던 그리워했던 그 사람 아직도 나 혼자 못난 널 기억할까 내겐 내가 남아있을까 어두워진 내 맘이 떠나요 이게 마지막인 걸까 그리워진 내 맘이 떠나요 기억할까 내게 묻고 싶을 땐 이제 어떻게 하죠 너는 나를 욕해도 또 하루를 보내줘 난 네가 닮았는데 많은 추억과 살았는데 어두워진 내 맘이 떠나요 그리워진 내 맘이 떠나요 날 기억하죠 익숙했던 그리워했던 그 사람 서로가 전부였던 난 사랑해줘 여전히 네가 남아있죠 네, 엠플라잉의 에스크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 방금 들었던 곡처럼 이제 수어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궁금할 수 있는 질문을 선생님께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혹시 수어랑 수화의 차이가 뭔지 들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수화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수화로. 근데 사실상 2016년도 8월에 수화언어법에 의해서 수화가 수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수화는 약간 손동작의 의미라고 하지만은 또 수어는
하나의 또 언어로 인정을 받게 된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수화보다는 수어로 좀 의미를 잘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수어랑 몸짓의 차이는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수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각적인 언어라고 하죠. 이제 수어 이거로 하고 몸짓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수지 신호, 비수지 신호가 뭐 저희 감정에 있어서 우리가 비장애인들이 말씀을 할 때 막 말투를 세게 한다거나 동작을 화난 표현을 할 때 표정이 다양하잖아요. 똑같이 비수지 신호는 일단 눈썹, 전체적인 표정, 그다음 몸짓 그런 걸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데 보통 수어를 전달을 할 때 거의 수어는 비수지 신호가 70% 그리고 30%는 수어 실력으로 이제 간주가 돼요. 그래서 수어 실력이 뭐 그렇게 뭐 잘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고 기초적인 부분만 알아도 이 비수지 신호 그 눈으로 물어볼 때 눈썹을 좀 이렇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그런 감정 표현으로 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뭔가 그 수어를 배울 때 약간 이마를 까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눈썹. 이마를 까는 거 이마를 깐다기보다는 눈을 이렇게 크게 뜨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라. 네. 이렇게 하는 거라. 다른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이제 청각장애인과 농인의 차이도 궁금한데요. 청각장애인 분들은 일단 청각장애인 난청, 뭐 이런 건청인,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을 잡아놓은 게 청각장애인 분들을 뜻하고요. 그다음 농아인 같은 경우에는 수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시는 분들을 농아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약간 청각장애인이라는 큰 틀 안에 농인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네, 농인이 있죠. 거기서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구아인이 있고 우리 수어를 사용하는 농아인이 있고. 구아인은 뭐 어떤 건가요? 구아인은 일단 청력이 떨어져서 언어 장애도 살짝 있어요. 그러면서 뭐 발음으로 이제 입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의사소통을. 그래서 구아인 분들, 수어는 정말 실질적으로 농아인 분들이 말을 하지 않고 비수지 신호와 함께 이제 수어로 얘기하시는 분들을 이제 농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수어가 만국 공통어인가요? 다 그렇게 아시는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이제 수어 같은 경우는 만국 공통어라고 하면은 국제 수어가 있겠네요. 국제 수어. 네, 국제 수어가 있고 보통 우리가 영어, 그러니까 뭐 미국 수어 있고 일본 수어 있고 그다음 뭐 베트남 수어 따로 있고 중국 수어 있고 이게 다 달라요. 언어가 다 다르듯이. 네, 이제 공통어는 딱 하나 있겠네요. 이거. 피스? 이게 아니요. 비슷해요. 이거는 뭐 I love you인데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I가 이게 I고 L자 할 때는 이 L 러브 하는 거고 Y 할 때는 또 이렇게거든요. Y. 네. 그래서 이걸 다 합친 게 I love. 그래서 이제 세계 농아인 분들 만나면 이렇게 하면은 반갑다는 거, 환영한다는 거, 사랑한다는 거 그렇게 알아들으세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알고 있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사랑합니다라는 걸로 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의 수어고 한국의 수어고 이거는 전 세계. 네네. 그러면은 수어는 누구한테 쓸 수 있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수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농인분들에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수어 자체 안에서도 많이 분류가 돼요. 표준 수어 있고 우리 사투리 쓰면은 지방 수어 따로 있어요. 사투리 수어. 네. 그 지역에서만 쓰는 수어. 그러니까 다 이제 뭐 자연 수어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들이 내 자녀가 장애인이야? 그리고 약간 학대하고 방임했고 그런 방치돼 있던 청각장애인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어떻게든 의사소통을 하려고 자기만의 뭔가를 뭐라고 하죠? 제스처, 바디랭귀지 이런 걸로 한 거를 이제 자연수어라고 해요. 네. 또 이제 사실 지금이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네. 코로나 상황에는 이제 수어 통역사는 어떻게 하는지 또 궁금해요. 수어 통역이 이제 코로나가 겹치면서 이런 상황이 이제 정면을 하게 되고 마주하면서 좀 뭐라 해야 될까? 마스크를 다 착용을 하게끔 하잖아요. 근데 마스크는 우리 청각장애인 분들하고 대화할 때 마스크를 끼고 대화를 하면 무슨 말이야? 이게 심각한 거야? 이게 괜찮은 건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내리고 수어 통역을 하는데 가끔씩 주변에서 마스크를 끼게끔 법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저 사람 뭐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어 통역사라는 그런 명찰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부분에서 법적으로 제외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있고 거의 이제 영상 통화, 전화 통역이 많이 늘었어요. 출장 통역보다는 예전엔 코로나가 없었을 때는 이제 무조건 그 현장에 가서 통역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영상 통화로 그 부분이 직접 병원에 내방을 하셔서 가서 진료를 볼 때 영상 통화를 켜서 자기 그런 호소를 하고 얘기를 하고 나 어디 아프다 하고 그다음 의사 선생님 보여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영상 통화가 많이 제법 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분들하고 소통할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뭐 새로 생긴 단어들도 있나요? 그쵸. 코로나 자체가 예전에는 코로나라는 그런 이름이 있었나 싶었잖아요. 그리고 코시국, 뭐 오미크론,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바이러스 모양이 이렇게 돌기 모양이 동그랗고 돌기 모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다닌다 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C를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브리핑하는 정부에서 브리핑할 때 이 부분을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많이 눈에 띄실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런 그 단어를 만드는 거는 네. 뭐 세계 각국에서 모으는 걸까요? 아니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각 시도 지자체에서 다 취합을 해서 어떤 식으로 쓰구나 어떤 식으로 쓰구나 이거를 한국 수어 사전 그런 국어 사전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거기에서 모여서 이 부분을 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거기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사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근데 수어는 딱 뭔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네.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 수어를 배우려면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군에 이제 한 곳씩은 있어요. 수어 통역 센터라고. 여기는 옥천이잖아요. 그래서 옥천군 수어 통역 센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수어 통역 센터에서 뭐 수어 교실을 운영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가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걸 배우면서 만약에 독학을 하고 싶은 사람은 책으로 공부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유튜브로 공부하는 게 나을까요? 굳이 독학을 해서 배우신다고 하면은 저는 책보다는 유튜브가 나을 것 같아요. 책을 펼치고 이게 내 동작이 맞나? 아닌가? 화살표로만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작이 맞나?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해요, 동작이. 근데 이제 유튜브 같은 그래도 그나마 표정을 볼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유튜브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네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는데 수어로 된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문화 생활도 있을까요? 네, 있어요. 수어 노래만 있다라고 하시는데 수어 노래뿐만이 아니라 수어로 연극으로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수어 뭐 뮤지컬도. 근데 유튜브에 수어 뮤지컬이라고 치시면은 여러 이제 농아인분들이 모여서 뮤지컬을 꾸려낸 그런 부분들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정말 다양한 질문에 대한 선생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조이의 좋을 텐데 듣고 오겠습니다.
좋을 텐데 너의 손 꼭 잡고 그냥 이 길을 걸었으면 내겐 너뿐인 걸 네가 알았으면 좋을 텐데 얼마 전 만난 여자 얘기 오늘만 해도 벌써 몇 번째니 그녀에게 전화가 또 왔었다면 조금은 얼굴을 붉히는 너 집에 돌아오는 길은 포근한 달빛마저 슬퍼 보여 마음이 아파 나를 위로해줄 네가 있다면 좋을 텐데 너의 손 꼭 잡고 그냥 이 길을 걸었으면 내겐 너뿐인 걸 네가 알았으면 좋을 텐데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한 번 본 적도 없는 내가 알아. 그에게 선물을 또 받았다면 유난히 행복해 보이는 널 집에 돌아오는 길은 포근한 달빛마저 슬퍼 보여 마음이 아파 나를 위로해줘 네가 있다면 좋을 텐데 나 아닌 사람 얘기에 때론 화도 내어봤으면 그저 너의 곁에 내가 있었으면 좋을 텐데 모르겠니 애써 지켜온 우정마저 놓칠 것만 같아 기다리던 또 망설이던 그런 나 이제 좋을 텐데 좋을 텐데 너의 손 꼭 잡고 그냥 이 길을 걸었으면 내겐 너뿐인 걸 네가 알았으면 좋을 텐데 네, 방금 듣고 온 곡은 조이의 좋을 텐데입니다. 제목처럼 통역사님께서도 통역을 하면서 아, 이러면 좋을 텐데 싶었던 상황이 있을까요? 있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청각장애인 농인분들한테 에티켓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분들한테는 얼굴을 일단 꼭 보여주셔야 돼요. 얼굴을 꼭 보여주면서 대화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동작이 좀 커야 돼요. 수어 동작이. 만약에 이제 초보자분들이 안녕하세요, 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는데 동작을 작게 하면 이게 반갑다는 거야, 안 반갑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동작을 크게 하면 아 나를 되게 반가워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수어는 동작이 일단 커야지 감정 전달이 잘 되기 때문에 동작을 좀 컸으면 좋겠고요. 농인분들한테 일단 말을 걸 때는 우리는 일단 말을 걸 때 그냥 안 보더라도 누구야 누구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이분들은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톡톡톡 해가지고 쳐다보면 눈을 마주치면 그때 얘기를 시작하시면 돼요. 그 부분도 있고 또 이분들이 이제 수어를 하면 비장인 분들이 되게 신기하게 봐요. 저 뭐야? 그러니까 보이니까 이게 언어 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하철 안에서 뭐 하면서 버스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비장애인들 보면 신기하거든요. 저거 뭐지? 그러니까 그 표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비장애인 분들이 많이 알아주시고 이 부분을 에티켓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눈치를 좀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눈치가 이분들에 있어서는 이분들은 다른 타 장애 유형 중에서는 제일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거든요. 제일 눈치가 빠르신 분 중이 청각장애인 분들. 이분들은 이 상황이 눈으로 다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 습득력 이런 게 되게 취약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이분들이 와서 비장애인 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막 이게 회의하고 뭐하고 심각한 상황이고 하면은 눈으로 대강 파악을 하죠. 파악을 하고 심각한 상황이니까 내가 조용히 해야겠구나 하고서는 하는데 이거 신나는 상황이야. 그럼 나도 목소리 이렇게 소리를 조금 뭐 이렇게 크게 하면서 이제 감정 표현을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분위기를 다 알아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에티켓 자체가. 그래서 비장애인 분들이 이런 부분만 잘 지켜주신다면은 청각장애인 분들하고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분들하고 대화를 좀 편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게 아까 앞서 말했던 그 눈을 보고 얘기하라라는 거랑 좀 비슷한 부분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지 그분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눈을 보고 이분한테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구나 하고 그분도 또 덩달아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네, 듣다가 좀 생각이 났는데 이런 영화 같은 그런 기업한테도 네. 뭔가 좀 이런 부분은 해야 한다라고 제안할 부분도 있나요? 제안이요. 일단은 뭐 영화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베리어프리라고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화면 해설 영화거든요. 그 부분들은 잘 돼 있어요. 그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자막 설정이라던가 음성이 들어간다던가 그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문화생활을 할 때는 전혀 뭐 개의치는 않지만 사실상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뉴스나 연극이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연극 같은 경우 뭐 하게 되면 수어 통역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보통 불을 끄고 주인공만 불을 켜요. 그러면은 수어 통역사 안 보여요. 근데 여기는 또 조명을 켜줄 수가 없대요. 그럼 이거를 들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게 있다면은 일단 만약에 청각장애인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연극을 진행하게 된다면은 그런 전달하는 것까지 신경을 좀 써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개인과 뭔가 개인도 에티켓이 있고 기업과 정부에서도 에티켓이 있다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네. 네. 그래서 이제 수어 같은 경우에는 좀 알게 된 시점이 지금 정부에서도 브리핑하면서 항상 파란색 작은 화면에 있었거든요. 수어 통역사들이. 근데 파란색이 눈이 아파요. 눈이 아프고 작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을 하는 건지 그랬는데 요번에 이제 옆에 쓰게 돼 있잖아요. 바로 옆에. 파란색 화면도 아니고 그 현장 그 바로 옆에. 그래서 더 잘 보이게 된다. 잘 보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 좀 이분들에 있어서는 잘 되니까 의사소통이 잘 보이니까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덕분에 챌린지도 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덕분에 챌린지 이게 네 그래서 비장애인 분들은 많이 이렇게 하고 각 기관에서도 많이 덕분에 챌린지 많이 하시고 네 그랬던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수어 에티켓과 수어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청력이 떨어져서 아무 소리가 안 들렸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실 건지 제가 좀
의문이 가네요. 근데 이제 수어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천 공동체 라디오 수어를 배웁시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시각적 언어, 수어를 익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일 모레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관련된 제 수어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메리 크리스마스 앞에 철자가 M이 들어가요. M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은 M이 위 이렇게 가고 하고 내리면 피고 그래서 이게 M이에요. M 하고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그 가랜드 모양이 약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M하고 크리스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가 되는 거거든요.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도 이 배웠던 수어 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must have 관련된 Must have love. 네, must have love네요. 네, 그 크리스마스가 노래가 있거든요. 그것도 막 잘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수요일 2시에 104.9MHz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